반갑습니다. 디엔경매 재테크아카데미 원장 조우영입니다. 오늘은 전수 강의 유치권 사례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에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여부, 임차권 유치권 성립의 여부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례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이익비 상환 청구에 대한 유치권을 심화 과정으로 배워왔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사례를 통하여 좋은 정보를 전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 사례에서 갑은 경매 절차를 통해서 실내 놀이공원으로 영업적인 건물을 낙찰받았습니다. 건물에는 임차인 을이 2013년 8월 5일 전 소유자와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액 8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8월 20일부터 실내 놀이공원을 운영하면서 2013년 11월 14일자로 사업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임차인 을은 유치권 신고도 함께 하였습니다. 임차인 을은 갑의 명도 수성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 여부의 임차인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2015년 5월 13일자로 상가임차보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 제2조 제4항에 제1항 단서에도 단서는 자 상가임차인은 선순위라더라도 상가임차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지역을 따른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적용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 1항 제2조 제3항 본문 제10조의 2부터 제10조 8까지의 규정 및 제1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보증금을 초과한 임차에 대해서 적용한다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요 2015년 5월 13일 상가임차 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환산 보증금이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우선 변제권은 주지 않았으나 대항력의 지위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지역별 환산 보증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 대항력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항력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산 보증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우선 변제권이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법 제3조가 정하는 임차인의 대항력은 상하 건물 임차법이 적용되는 환산 보증을 초과하는 임차 계약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다 있도록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 규정은 2015년 5월 13일 시행 후에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하는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좀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 사례에 대해서 사례의 경우에 을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보증금 1억에 월차임 800만원을 하는 상하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말소기준 권리가 2010년 6월 9일이기 때문에 국민은행 건재당권 이후에 체결하게 했죠. 그러면은 2010년을 봤을 때는 서울 같은 경우는 2억 1천만 원까지가 우리가 임차보건법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9억이기 때문에 초과가 한 것이죠. 그런데 1억에서 월차임 10800만 원이라고 걷는 것은 우리가 환산의 9억이란 것은 요차임 곱하기 100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800만 원 곱하기 100을 해서 또 보증금 1억을 다 하면 9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환산 보증금으로 환산을 했는 것이 9억입니다. 그래서 어른 또 그렇기 때문에 또 2010년 6월 9일 국민은행 건재당이 이후에 체결하였고 또 국민은행이 2013년 10월 28일 날 경매 기입 등기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임차인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이 2014년 11월에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냈기 때문에 어른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에 해당이 됩니다.
사례는 어른 스스로 대항이 없는 임차인임을 알고 또 유익비상한 청구권에 기한 유치권 신고를 하였습니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돼야 합니까? 변제기가 도래한 피담보 채권이 존재해야 됩니다. 여기서 피담보 채권이라고는 비용상환 청구권이죠. 그래서 변제기가 도래한 우리가 공사 비용이라든지 대한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그 채권이 유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야 하죠. 그래서 그것은 개연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적법한 점유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죠. 이때 문제되는 것이 바로 피담보 채권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이제 조금 있다가 판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또 갑이 또 재계 명도 소송 과정에서 의리 전 소유자와 체결한 임차 계약에서 또 원성 회복 약정에 대해서 특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성 회복 약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 유치권에 대해서 포기한다고 한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유익비상환 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유익비상환 청구권은 임차 목적물 인도 청구가 있을 때 비로소 변제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변제기가 이루어져야 변제기가 언제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원율이 그 변제기 같은 경우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인도를 한 시점이 변제기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전 임대인과의 임대인은 이제 인도 청구를 한 시점이었고, 그리고 또 을이 이제 갑이 이제 을에게 이 건물을 비워달라고 명도하는 인도해 달라고 한 시점이 이제 변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치권은 이제 그 목적물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 변제기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이미 마쳐져 있고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의 매수에 대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례의 확고한 입장이라면 그것을 비춰봤을 때 유익비상환 청구권은 경매 개시 기입 등기 이후에 변제기 이런 채권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유치권은 갑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자, 이 판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체결 시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인하에 임차 목적물의 건물 부분을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임차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에는 임차인이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 복구를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의 지출한 각종 유익비 상환 청구를 미리 포기한 것으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 범위 상당하다. 이게 이제 대법원 94년 9월 3일 선고 94다의 20238, 20396 판결에서 참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또 갑이 또 임차계약서죠.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차계약에서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할 수 있는데 이 법리에 비춰보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필요비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약정이라고 범위 상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있는 것이 전제에 있는 이 주장은 이제 이유가 없다. 그래서 갑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예상대로요.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은 피담보 채권의 부존재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유익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유익비 청구권의 변제기는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로 압류 효력이 발생된 이후에 갑이 을에게 인도 청구가 있을 때 비로소 도래하므로 이에 기한 유치권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저의 개인적인 사견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위 사례는 임차인의 소송에는 졌지만 현실에서는 이긴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유익비 상환 청구를 입증하는 것은 명목으로 조정, 감정 등 소송 절차상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영업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임대인의 부당이득 발환 청구에 의해서 막대한 채무를 지긴 하였으나 임차인 명의 재산이 없다면 출심이 불가능하므로 임차인의 유치권 주장은 단순히 시간을 버는 일련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주장하고 스스로 입증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임의로 그 입증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본 사례처럼 요건의 성립 자체가 문제된 경우에 그 요건 성립을 입증하도록 촉구하여야 할 것이지, 그 성립 전제로 한 채권 비용을 감정하는 데 많은 시간과 돈을 소비하는 것은 건물 소유자와 임차인 모두에게 손해가 되는 재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이 판례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약에서 우리가 원상회복 청구권에 대해서 우리가 한 계약은 유익비라든지 모든 것을 필요비에 대해서 포기한 것을 간주하는 것다는 것을 하나 알았고요. 그리고 또 변제기 같은 경우에는 유익비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달라고 우리가 먼저 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인도해 달라고 할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알았고, 또 우리가 또 앞으로 또 우리가 유익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경매를 보더라도 이것을 잘 활용하셔서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